아빠가 네 공부를 도와주질 못하네. 야, 대충 책 보다가 영상 봐. 자, 그러면 표본으로 되게 많은 표본을 열흘 정도 조사하면 500개 정도 아니, 500명 다 조사할 수 있겠네. 하지만 전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전 국민 중에서 뭐 50명씩이면 500명만 조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조사한 건 아니야. 아무튼 쌤이 너희들한테 이해되게끔 하려고 예를 드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뭘 조사하고 싶냐면 표본이 여러 개 있으면 표본의 평균들도 여러 개 있는 거 아닌가?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 49점, 51점, 뭐 30점 되게 다양한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양한 표본의 표본의 평균은 X바가 표본의 평균인데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의 값을 구해볼 생각이거든? 여러 개의 표본이 있을 거라고. 이런 평균, 이런 평균, 이런 평균, 이런 평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싹 다 합산해가지고 그것들을 총 개수로 나누게 해주면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겠네? 그거는 확률 변수가 X바인 셈이네. 여러 개 X바가 있는 거네. 네. 그럼 그거는 이렇게 수식화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표본 평균의 평균? 그 다음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평균 점수들의 분포 상태를 얘기하거든? 49점, 51점 이런 평균 점수들의 분산. 평균 점수들의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쓸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값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분포 상태를 직접 그려보면은 지금은 확률 변수가 X바거든? X바는 여기가 모집단의 평균 M이라는 게 있으면 랜덤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어떤 한 표본의 평균이 어떤 한 그룹 50명의 평균이 빵점일 리가 없어. 50명 죄다 빵점일 리는 없잖아. 50명의 평균이 100점일 리도 없어. 50명의 평균이 10점에 가까울 리도 없어. 전체 평균이 50점이면 X바라고 하는 값들은 50의 근사한 값이긴 할 거야. 임의로 추출했기 때문에. 이 말까지 납득하셨나요? 네. 그러면 X바라고 하는 녀석들은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점수의 분포는 여기 주변에만 있을 것 같아. 이 말 납득하셨나요? 네.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으로 생각해보면 납득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각 표본 평균들을 더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이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나눈 게 한 게 이게 평균이잖아. 그죠? 네. 그거는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아.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니네도 증명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쓸 게 너무 많아서 못 해주겠어. 이렇게 바꿔서 말로 할게요. 500명의 점수를 싹 다 더한 다음에 500으로 나누기 한 거. 그게 모집단의 평균이지. 그런데 첫 번째 표본이 1반이었어, 우연히. 두 번째 표본이 2반이었어. 열 번째 표본이 10반이었어. 그러면은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10반의 평균까지 싹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그게 결국은 500명의 평균인 거네. 내 말 납득하시나요? 네. 물론 이거는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한 거야. 야, 선생님 강의 보다가 야, 이 새끼 뭐 이상하다 이렇게 태클 걸지 마, 이 새끼들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 예시를 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선생님 뭐라 중복 추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네. 중복 추출할 수 있는데 그 중복되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실은 모집단의 평균과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똑같아,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 그래서 표본 평균의 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아. 하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선생님 일부러 가운데다 M이 되게끔 그려놨거든? 그런데 이거는 모집단에서 개개인 점수의 분포와 표본 평균에서의 개개인의 분포는 얼추 비슷한 분포를 보여. 하지만 이건 평균값 주변에 모여 있나요? 네. 평균값 주변에 모여 있다는 말은 산이 높다는 얘기 아니야? 네.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산이 높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분산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진 거. 작아진 거죠. 평균값에 모여 있을수록 고른 자료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값은 작은 겁니다. 산이 높을수록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작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넓게 퍼져 있는 녀석의 값은 분산값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막 50점, 51점, 49점, 47점 각반의 평균 막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은 이 녀석은 빵점부터 거의 한 40점대까지 없어, 데이터가. 60점에서 100점까지 데이터가 없어, 여기는. 완전히 가운데 평균값에만 주로 모여 있는 거지. 그러면 요 앞에 거보다 분산값,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 뭐 이거의 분산값은 80, 90 이렇게 되지 않아. 이게 100이라면 이 녀석의 값은 거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드냐면 2, 3, 이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 10, 뭐 이렇게 줄어든다고. 근데 줄어드는 게 어떻게 줄어드냐면 모집단의 분산값을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할 만큼 분산값은 확 줄어들어. 여기서 모집단의 분산값이 예를 들어서 50이야. 모집단의 분산이 50이야. 그런데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애들이 다를 숫자가 50개 있어. 그럼 이거의 분산은 50분의 50으로 1이 나오게 돼 있어. 50이었던 분산이 1로 확 줄어들어.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 이거는 통계학자들이 지네가 내는 계산 방법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건 증명할 수가 없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 평균도 세 가지나 있고 분산도 세 가지, 표준 편차도 세 가지야. 근데 이 세 가지가 구분돼야 돼. 언어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 수식으로 표현한 거 말고 그 수식으로 된 표기 형태가 머릿속에서 매칭돼서 납득이 돼야 되거든. 자, 첫 번째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거고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한 표본으로 한 덩어리를 추출해 와서 그 표본이란 덩어리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 사람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 그때 표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의 평균, 그게 표본 평균. 그 사람들만의 분산, 그 사람들만의 표준 편차야.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표본의 평균과 또 다른 표본의 평균과 또 다른 표본의 평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각 반의 평균 점수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각 반의 평균 점수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각 반들의 평균 점수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요점은 이겁니다. 요점은 확률 변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통계역 추정이라는 파트에서 확률 변수는 딱 두 개밖에 없어. X라고 잡는 녀석의 값은 모집단에서 개개인 점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 X바라고 잡는 녀석의 값은 표본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료야. X바에 대한 분포는. 모집단의 개개인 점수가 X고 각 표본 속에 들어있는 평균의 값들이 확률 변수야. 모집단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 점수의 분포는 평균값이 M이고 분산값이 시그마의 제곱이야. 확률 변수 X는 개개인 점수, 모집단의 개개인들의 점수의 평균값이고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의 분산값이고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의 표준 편차값이야. 이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라. 하지만 표본의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표본의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아. 모집단의 개개인 점수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표본 평균의 개수만큼 나누기 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인데 완벽하게 똑같아. 하지만 분산값은 모집단의 분산값을 n으로 나누기 할 만큼 확 줄어들어.
그래서 여기 쓰는 녀석의 값은 이 표기 형태랑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기하려고 해. 이거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 단위 평균과 똑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모집단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할 만큼 줄어들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값은 거기다 루트만 씌운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거는 이거는 모집단, 이거는 표본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근데 말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만 빼면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그냥 x바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아니야. 아이고야. 표본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야. 시그마는 모집 단위 표준 편차야. 루트 n분의 시그마도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야. 이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써. 그 다음 표본의 분산의 값은 s제곱이라고 쓴다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2번씩 얘기했어. 2번씩 얘기하면 잘 입력이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하려고 하냐면 말만 어렵지 별거 아니야. 말만 어려워 그냥. 자, 우리는 뭐 알고 있냐면 앞에 챕터에서 정규분포에서 확률값을 구할 때 표준화라고 한 다음에 확률값을 구했던 것 같거든? 그 표준화라는 작업은 어떻게 했었지? 시그마분의 확률 변수 빼기 평균. 네. 표준화라고 하는 건 x라는 변수의 값을 z로 바꾸는 작업이 표준화인데 x의 평균값을 뺀 다음에 x의 표준 편차 나누기 한 게 z였나? 그럼 z라는 녀석의 값은 평균값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1, z의 값은 평균값이 0이야. 0. 네, z는 분산값이 누군지 기억나요? 증명도 해드렸어요. 네, z의 분산값은 1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만 표준화를 어떻게 하지? 지금은 하고 싶은 행동이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z라고 바꾸는 게 표준화거든. 그럼 x바의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을 빼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표준화 계산이 약간 달라졌어. 분모에 루트 n 하나 추가됐어.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거야. 이 z의 값은 여전히 평균값은 빵이고 분산값 1입니다. 요것만 할 줄 알면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내용이 대가리 속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자, 이항분포는 n값에 관계없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항분포는 어떨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요? 충분히 많이 시행했을 때. 네. 뭐가 충분히 많을 때? 시행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그 글자가 뭐 NP, NQ 있지 않았냐? 5 이상? NP하고 NQ 값이 동시에 5 이상이었을 때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걸 의미합니다. 모집 이항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를 따르려면 시행 횟수는 충분히 커야 됩니다. n값에 관계없이 똑같지 정규분포를 따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기 두 가지 문구는 외워야 되거든. 이 두 개의 명제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른대.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의 값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명제가 있대. 이건 참이래.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에 대한 집단이거든. 애들 개개인 점수. 그리고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각 반의 평균이어서 이 평균값 주변에 모여 있거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 표본의 평균의 값들도 정규분포를 따른대.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이 100% 따른대. 하지만 모집단이 이렇게 분포해 있어.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졸라 어렵게 출제한 거야. 그래서 하위권이 많아.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정규값은 평균값 대칭해야 되잖아. 이거 평균값 대칭 아니잖아. 정규분포가 아니야. 하지만 표본의 평균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라. 어떨 때? 표본의 개수만 충분히 크다면.
근데 이 녀석은 증명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줘. 라고 얘기해. 이렇게 생각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명제가 총 더 3개 있는 거네.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항문포를 따르면은 이항문포에서 정규문포로 바뀌는 거는 이항문포에서 정규문포로 바뀌는 거는 이항문포, 정규문포 말이 달라. 그런 거 조건이 있어야지 성립해. 이항문포를 따르면 표본의 시행횟수가 충분히 커야지 정규문포를 따라. 조건이 있어. 시행횟수 충분히 커야 돼. 그런데 모집단 정규문포였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이 정규문포라고 하는 거는 앞에 것도 정규문포, 뒤에 것도 정규문포야. 그럼 이거는 표본의 크기에 관계없어. 하지만 앞에 건 정규분포가 안 된대. 표본 모집단은 정규분포가 아니래. 근데 뒤에 건도 표본 평균의 값은 정규분포래. 정규분포가 안 됐던 게 정규분포가 된다고 이게. 그럼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컸을 때. 자,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자, 이항분포면 정규분포니? 라고 물어봤어.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말이 달라. 아, 무조건 안 돼. 안 되지만 되게끔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클 때 정규분포가 맞아. 이 명제 참이야. 시행 횟수 충분히 클 때만. 모집단이 정규분포면 표본 평균의 값도 정규분포니? 맞아. 정규분포니까 이건 100% 맞아. 아무 조건이 없어.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면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 맞아? 표본 평균의 값은 정규분포야? 에이씨, 말이 다르잖아. 이거는 뭐가 많아야 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많아야 돼. 외우기 쉬워. 옛날에는 시험에서 다음 명제 중에 틀린 걸 찾으세요, 옳은 걸 찾으세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은 선생님이 근 10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를 봐볼게요. 보기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거 한 곱이 넘겼습니다. 좀 이따 한 곱이가 더 있거든? 근데 문제 엄청 쉬워. 통계는 배울 때만 막 대단히 많은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통계는 쌤이 여태까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최근 한 3년 전인가 빼고는 모든 학생들이 통계에서 시험을 틀린 적이 없어. 수능에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애들이 통계 시험을 틀린 적이 없어. 그만큼 쉬워. 근데 한 3년 전에 장고 애들이 성공을 줬어. 아무도 통계에서 안 틀리는데 수능날 장고 애들이 통계 처음으로 틀려가지고 왔더라. 통계는 틀기 엄청 힘들거든.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의 제곱의 평균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 12하고 3의 제곱을 따라 이건 모집단의 평균의 값이 12, 모집단의 분산값이 3의 제곱인 거죠? 근데 표본의 개수를 3개가 되게끔 추출했대. 그렇게 해가지고 x바라고 하는 녀석 표본 평균을 만들었대.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평균의 값은 12. 네, 절대 안 변해. 모집단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완벽하게 똑같아. 하지만 분산값은 달라질걸? 여기 분산값은 9인데 분산의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할 만큼 확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3이 되나요? 9가 3으로 나와서 3이 되나요? 네. 그게 지금 이거 한 거잖아. x와의 평균의 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아.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녀석은 모집단의 분산의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해. 된 거 맞나요? 근데 문제 요구한 녀석은 우리한테 이걸 구하라는데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의 값이 이게 분산이었나? 지금 여기 짝대기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확률 변수 x바의 값을 제곱한 거의 평균값을 구하려면은 분산에다가 평균의 값을 제곱만 더하면 돼요?
7루트 3. 뭔 소리 하고 있지? 분산값은 3, 평균의 값을 제곱하면 144, 피곤하구나. 147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숫자의 평균값을 x라고 한다면 x바의 기대값, x바의 분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 좀 합시다. 자, x바의 평균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요 도입 부분을 앞으로 해줄 일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지금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시험에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하지만 통계 전체 파트에선 1도 중요하지 않고 수능에선 출제하지 않아. 학교 선생님만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하는 편이긴 해. 그런데 x바라고 한 녀석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이 누군지 찾아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진다며.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1만 나왔어. 그러면 x바가 뭐야? 1. 5번 다 1이면 그거 5개의 평균값 1이죠. 4번은 1 나왔는데 나머지 한 번 2 나왔어. 그럼 평균값이 뭐야? 1.1. 1.2? 4번 1인데 한 번은 3 나왔어. 1.4. 5번 다 5 나왔어. 아니 5번 다 6 나왔어. 6. 자, x바는 확률 변수가 엄청 많아. x바는 확률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1 나올 확률 구해볼까? 1 나올 확률이 뭐야? 그게 무슨 그러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곱해야 되네. 그 다음 녀석은 뭐지? 5분의 6이 나오려면 5. 왜 5야? 5, 1, 1, 1, 1. 5 같은 수 1, 1, 1, 1, 1, 2 1, 1, 1, 1, 2 아, 2. 아이, 저 5 이거 순서 바꾸는 거? 네.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아까 선생님이 중복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우리 니네 별 생각 없이 이미 중복 추출하고 있지 않냐? 방금 전에 1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또 1이 못 나오는 거 아니잖아. 네. 1이 중복해서 나오는 게 허용되는 거잖아, 지금. 네. 이미 중복 추출하고 있어, 지금. 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이 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아마 내 생각에는 2분에서 3분은 걸릴 것 같아. x바에 대한 기대값과 x바에 대한 분산값은 학교 선생님이 표를 작성하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시행을 보통 2번밖에 안 해. 2번밖에 안 하고 그때 2번만 했을 때 x바의 값이 2 나올 확률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봐. 5번 하면은 엄청 계산이 좀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2번만 했을 때 물어보거든. 그럼 선생님이 x바의 값이 2 나올 확률 값을 구하려면 지금 현재에서는 구할 수 있냐? 주사위 2번 던지면? 평균값 2 나왔으면 좋겠다고 2번 던져서. 네. 뭐가 있어? 1, 3, 1, 3, 2, 2, 3, 1. 3, 1. 확률이 뭐야? 36분의 3. 뭐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그런데 x바를 작성해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물론 답은 x바 작성해도 답은 나와. 근데 우리는 개빡칠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 우리는 모집단은 알아.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모집단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지는 게 모집단이야. 주사위 한 번만 던져가지고 1 나올 때, 2 나올 때, 3 나올 때, 4 나올 때, 5 나올 때, 6 나올 때 그때 걔를 구한 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야. 한 번만 던졌을 때는 한 번만 던지면 기대값이
확률이 좌우 대칭되거나 확률이 다 똑같았을 때는 x값들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숫자가 기대값인가? 2분의 7. 네, 기대값은 2분의 7입니다. 분산값 구하고 있습니다. 분산값은 지금 네, 1, 4, 9, 16, 25, 36 빼기 평균값 제곱? 네. 이 12분의 25인가 그럴걸 이게? 분자가 10, 30, 30에다가 61을 더했으니까 91? 6분의 91은 12분의 91 두 배 좀 해봐. 80. 여기다 한 3배? 147. 12분의 35. 35냐? 아, 12분의 25 아니네. 12분의 35네요.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집단에는 1, 2, 3, 4, 5, 6밖에 없는 상황인데 표본의 개수를 5개 추출한 거랑 똑같아. 처음에 1 뽑고 처음에 1 뽑고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1 뽑고 그 다음에 2 뽑는 거. 1 뽑고 1 뽑고 1 뽑고 2 뽑고 1 뽑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개를 추출해가지고 이것들의 평균, 이것들의 평균, 이것들의 평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런 상황을 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표본의 개수를 5개 추출한 걸로 받아들였어. 그럼 표본의 개수가 5개니까 얘가 누구야? 2분의 7 완벽하게 똑같아? 하지만 분산값은 어떻게 하자고? 60분의 30. 이 값으로 사함수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12. 네, 이 녀석을 5로 나누게 하자고요? 모집단의 분산의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절대 x반은 표를 작성해서 풀지 않습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수만 좀 해줄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은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은 120cm입니다. 살포시 뛰네. 정말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이 신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거가 2m라고요? 남자애들 보통 3m 가까이 뛰지 않냐? 아닌가? 2m 40까지. 그치. 2m 거의 3m 가까이 뛰지. 3m는 3m까지 못 뛰어? 제자리 멀리뛰기를? 애들이 엉덩방을 찍어서 그러나? 2m? 너는 몇 m 뛰어? 저 196. 너 생각보다 다리가 짧은가 보다. 풀 거예요.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은 제자리 멀리뛰기 이 기록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의 값이 120, 표준 편차의 값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은 평균값이 120, 표준 편차의 값이 1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여학생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25명이 있습니다. 난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5개가 되게끔 추출해서 올 겁니다. 추출해서 와서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값이 115 이상, 124 이하가 될 확률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누구의 평균이라고 얘기했냐면 모집단의 평균의 값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25명만 추출해가지고 온 25명의 멀리뛰기 기록의 평균입니다. 이게 x바입니다. 표본의 평균, 25명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아니라 25명의 평균. 25명의 평균값이 115 이상, 124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 표준하고 싶습니다. 표준하려면 x바에 대해서 평균 분산이 필요합니다.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평균값이 누구라고요? 120 변함이 없습니다. 모집단의 분산 100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기 했습니다. 2의 제곱. 표준화만 남았습니다.
12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120 빼서 2로 나누기 했습니다. 120 빼고 2로 나누기 했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 확률과 0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는 0부터 2.5까지 확률과 똑같은 거죠? 0.4938입니다.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하기는 못합니다. 우린 뒤에 게 0으로 끝나는 게 답이겠죠? 객관식 보기에서 찾으실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좀 쉬워지기 시작했죠, 지금. 네. 어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은 200이고요. 표준 편차의 값이 10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그랬을 때 이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중에서 임의로 N컵의 용량의 평균의 값이 194 이상일 확률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모집단은 평균의 값은 200, 표준 편차의 값은 10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N개를 추출해오고 싶습니다.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평균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N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루트 N분의 10의 제곱인가요? 알고 싶은 확률의 값은 X바의 값이 194 이상이 될 확률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 확률의 값이 0.8849였으면 좋겠습니다.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표준화했더니 194, 200을 뺐더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의 값을 루트 n분의 10으로 나누게 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이 아니다. 맞나? 네.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인가? 네.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0.5보다 크네? 이 값은 음수네? 이 숫자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구만.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이쪽 넓이의 값은 이미 0.5입니다. 0.5를 제거했더니 0.3849인가요? 0.3849의 값은 1점이라고? 여기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점인가요? 마이너스 1.2보다 클 확률의 값이 0.8849인가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점이라고요? 마이너스 1점이면 5분의 6이냐? 네. 5분의 6이니까 3루트 n의 값이 6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n값은 4. 이해된 거 맞나요? 유나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약간 눈빛이 별로 안 좋았는데? 네. 자, 이제 한 고비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 고비만 조금 넘어가면 됩니다. 아이씨, 로또 안 샀다, 오늘. 설 연휴에서 로또 이번에 좀 사고 싶었는데. 아이씨, 맨날 까먹네. 이제 우리 그만 만날 수 있었는데. 아니지. 니네가 저 피지섬에서 섬 하나 사 낚시하고 있으면 니네가 놀러 올 수도 있잖아. 이 로망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치? 내 생각에도 멋있어. 밤에 고기 구워 근데 단점은 평생 고기만 먹고 살아야 돼. 평생 물고기만 먹고 살아야 돼. 농사 섬 조그만 거 사, 그 정도 돈은 안 될 걸. 로또 사가지고 섬 조그만 거 사고 배 사면 끝날걸?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원리적인 이해를 또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공식만 외워서 숫자를 대입합니다. 원리적인 이해를 하는 거는 몇 번 하고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는 Z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가운데는 빵인 상태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값 중에 앞에 표 몇 개 있었을 것 같은데 0부터 대문자 Z가 누구 사이 있을 확률이 0.477이라고 해볼까? 뭐가 0.477인지 봐봐, 표에서. 2. 0부터 2까지야? 아이, 잠깐만요. 맞는데? 네, 0부터 2까지 0.477인가? 어떻게 기억했냐? 찍었는데 와 0부터 2까지 0.477인가요? 로또 사야 되나?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확률이 뭐야? 0.9544. 그러네. 이거 확률값 0.9544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플러스 2라면 여기 확률값 0.9544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z의 값이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확률의 값이 0.9544인 거는 이럴 가능성이 95.44%인 거야? 가능성 probability, 확률 probability. 이 확률이 0.9544면 이럴 가능성이 95.44%인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성을 다른 말로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95.44%로 가능하니 95.44%로 믿을만해. 믿으신 거 맞나요? 근데 z의 값이 누구라고? z가 z의 값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요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에 들어올 믿을만한 정도가 95.44%입니다. 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려고요. 셋 다 모두 싹 다 마이너스로 곱하면 어떻게 돼? 셋 다 모두 싹 다 마이너스로 곱하면 무 방향이 바뀌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나? 네. 셋 다 마이너스로 곱해도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m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거든, 선생님은. m값의 범위는 x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인가? 요게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했을 때 표본 평균과 모집단은 조금 오차가 발생할 거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조금 오차가 발생할 건데 모집단의 범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선생님 똑같아. 자, 니네는 다음 첫 시험에서 빵점부터 100점 사이 점수를 획득할 거야. 신뢰도 100%야. 하지만 다음 시험에서 니네 점수가 80점부터 100점 사이 있을 거야. 이러면 100%는 아니야. 승빈이가 64점 받을 거 같아. 그래서 뭐 똑같아. 그런데 난 100점. 이 선생님 넓게 예측을 하면 범위를 넓게 예측하면은 그건 오히려 믿을만해. 믿을 수는 있어. 근데 범위를 좁게 얘기하면은 믿기 힘들어. 이해되신 거 맞나요? 범위가 넓어지면은 믿을만한 정도는 높아지고요. 범위가 좁으면 믿을만한 정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좁으면 쓸모없는 자료가 되는 것 같아. 일단 범위가 너무 좁으면 에이씨 이렇게 반응해. 에이 설마 이렇게 반응해요. 범위가 너무 넓으면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적절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폭 내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써먹을 만한 자료가 됩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죠?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95%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신뢰도가 낮아졌냐? 조금?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범위가 줄어드는 건가? 그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 나는 모르는데 수학자들이 95%였을 때는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래. 여기는 2라고 하는 숫자만 2의 자리에 선생님 K라고 써볼게. 95%의 신뢰도면은 약간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K 자리에 1.96을 사용하래. 이건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숫자야. 그 다음에 99%면은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되겠지.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녀석은 99%였을 때는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2.58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래. 여기다 이제 우리는 숫자만 대입해서 산수하는 파트야. 좀만 시간이 지나면 너희는 이런 고민 따위, 원리적인 이해 따위는 없어. 오로지 공식만 외워.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갈 범위가 표본의 평균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름 좀 확인해 볼까? x바는 이름이 뭐라고? 표본 평균. 네, x바 이름은 표본 평균입니다. n은 이름이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이름이 뭐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3개나 있거든.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야 그래서?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표본의 표준 편차는 S,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야, 3개 중에 하나, 3개가 구분하면 되는데 이게 뭐 헷갈리냐? 아, 다 똑같아 보여요? 자, 시그마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오, 표준 편차. 문제가 맨날 이거 3개 줘. 수능에서도요. 말로 줘. 한글로. 말로 물어보면 설명해. 큰일 났네. 그 여기다 대입만 하래. 공식은 안 알려줘.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는 알려주면은 갖다 대입만 하면 돼.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한글이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풀 수 있어. 이건 아무도 안 틀린다니까? 아무도 안 틀리는데 이 공식을 까먹는 애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 사이 숫자도 기억할까? 95%면 K가 누구라고요? 1.96. 근데 이건 안 외워도 돼, 이거는. 이거는 실은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줘. 0부터 Z의 값이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의 값이 0.475 라고 줘. 그럼 절반의 넓이의 값이 0.475면은 2배 한 넓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는 이거 2배에서 0.95인가? 99%였을 때는 K값이 누구라고요? 2.56. 이거 똑같지 않아? 끝에 거? 안 똑같아? 이것도 문제가 줘, 시험 문제가. 0.99를 2로 좀 나눠주라. 이거니? 네. 이렇게 주면은 K에 해당하는 값을 1.56과 2.58을 쓰라는 얘기야. 자, 이름이 있어, 이름이. 이거 있지, 이거 네모. 네모의 이름은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 믿을만한 범위,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양끝 눈금 사이의 간격이 있죠, 여기 간격. 두 값의 간격을 L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두 눈금 사이의 길이기 때문에 큰 거에 작은 거 빼려고 합니다. 큰 거에 작은 거 뺀 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가? 예. N과 L은 무슨 관계에 있니? 반비례. 네, N과 L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N이 4배가 되면 L은 몇 배일까요? 2분의 1배. 계산 개빨라. L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L 값이 4배가 되면 N 값은 몇 배인가요? 16분에 나와. 자, 이제 네가 졸리나 봐요? 배고파서. 자, 이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이제 배울 건 모든 고비는 넘어갔어요, 이제. 모든 고비는 끝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면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옆에가 학원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는 공 던지기 기록이 평균의 값이 M이라고 합니다. 이 M은 모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공 던지기 기록을 싹 다 조사한 평균, 모집단 평균, 모평균입니다. 그런 정균표를 따른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에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N값이 100이냐? 예.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평균의 값이 70입니다. 100명의 학생을 추출해서 그들의 기록을 조사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사한 거니? 예. 이러면 이제 어려워, 이제. 니네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이걸로 하고 또 이 책은 자, 내가 밑줄 친 거는 모집단의 설명은 아니야. 전체 새끼들 다 조사했을 때 평균 표준 편차 아니야. 이건 오로지 딱 100명을 조사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한 거지. 네. X바가 누구야? 70. 12는 문자로 누구야?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너희는 또 용어를 헷갈리는 거야. 자, 봐봐. 용어는 세 가지가 있어. 용어는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싸그리 다 모든 애새끼들 다 조사한 거. 그것들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두 번째는 몇 명만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추출한 애새끼들, 이 애새끼들 점수만 가지고 표준 편차 구한 게 표본의 표준 편차야. S. 그건 S야. 그런데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여기서 몇 명 해서 표본을 여러 개 표본을 데리고 왔어. 여러 개 표본을 데리고 와서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의 평균 여러 개 있어. 그 표본의 평균들의 표준 편차를 다시 계산한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 그게 표본의 표준 편차, 루트 m분의 시그마야.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은 표준 편차 값이 100명의 애새끼만 조사해서 100명의 애새끼들의 표준 편차야.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100명 애새끼들의 표준 편차라고. 그럼 이건 뭐야? S. 네, 이건 S입니다. 아, 천재야. 자, 그런데 시그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식은 95%면 이건 외워야 돼.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이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답을 이렇게 써도 괜찮아. 구간이어서 범위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거 다 허용됩니다. 암튼 여기다 이제 대입만 했으면 좋겠거든. x바 자리에다가 70 대입하래. n 자리에는 루트 100을 대입하래. 70 대입했고 루트 100을 대입했는데 선생님이 대입 안 한 거 하나 있거든. 왜 대입 안 했어? 시그마. 시그마인데 문제는 s를 줬니? 근데 문제에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얘기한 적이 없어. 아까 전에 모집단은 확률 변수 x를 쓴다고 했나?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하다고 모집단은? 예. 한 표본 속에 한 표본 100명의 분포는 확률 변수가 없어. 이 100명의 분포는 확률 변수를 문자로 쓰지 않아. 하지만 그 100명의 기록은 평균값이 모여 있는 거 아니지? 넓게 퍼져 있는 거지. 내 말이 되시나요? 네. 이 녀석은 이 두 개의 분포는 비슷해.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표본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하고 표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의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근사한 값을 가져. 근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시그마 값도 주고 S 값도 주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 버리고 이 값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
그런 문제는 출제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줘. 둘 중에 하나만 줄 건데 시그마의 값이 없으면 시그마가 없으면 S 값으로 시그마를 대체 사용해야 돼. 근사한 값이어서. 근사하네. 나가. 자, 여기다 분자에다가 12를 대입하라고요? 이해된 거 맞니? 네. 이거 진짜 산수해야 돼. 와. 좀 끔찍하지만 66점 거기 답이 있어? 67.648. 그렇게 써 있어? 네. 이거 진짜 산수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산수 되게 괴롭거든? 72.352. 학교 시험에 나와도 진짜 계산해야 돼. 이거. 소수점. 소수점 어렵지 않아 이거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번 연산해서.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그럴까? 다음 거 연산할까? 지금 2.58을 사용하라고 써있죠?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나 왜 이렇게 멍청하게 하냐? 나한테 이런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 미쳤다. 아니야, 순수해. 자, 여기다 뭐만 쓰라고요? 2.58만 쓰라고요? 이번에는 산수 한번 해볼게요. 요거만 산수합시다. 5분의 6인가요? 네. 5로 나누기 하려고요. 1. 아이씨, 나 뭐 하는 거야? 0.5. 나 5로 나누기 하는 거지? 0.5, 516. 1, 6. 6. 맞습니다. 여기다 6배 했습니다. 3.096. 73.096. 여기 있는 녀석은 66.904? 네. 이렇게 산수만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없으면 표본의 표준편차로 대체 사용합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의 값이 n 표준편차는 20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설명은 사과 과수원에서 몇 개를 따가지고 딴 몇 개만 가지고 조사해서 평균 표준편차 구했다 말한 적이 없네.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표본으로 n개 추출해가지고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의 값이 300이었습니다. 이 평균의 값은 누구야? 표본 평균. 여기는 표준편차는 뭐야? 시그마. 네, 이건 시그마죠. 모집단의 표준편차. 그때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n값이 누구인가요? 자, x바 300 마이너스 95면 1.96을 쓰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의 값은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런데 9.8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얘가? 1.96을 2로 나와주면 누구야? 0.98. 나는 이게 9.8이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이걸 2로 나눠준 다음에 10배한 게 0.98인가? 네. 즉 여기다 5배한 게 0.98이야? 네. 이게 5란 얘기예요? 네. n값은 16. 쉽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로 갔습니다. 어느 대학 지원자의 논술시험 점수는 표준편차의 값이 10점인 정균표를 따릅니다. 10점은 모집단의 표준편차야, 표본의 표준편차야? 표본. 모집단. 모집단. 문제 어디에도 처음 시작할 때 논술시험 보러 온 새끼들 중에 한 25명 추출해가지고 표준편차 조사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네? 네. 논술시험 본 애새끼들 싹 다 조사했을 때 표준편차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건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입니다. 이 지원자 중에서 일부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지원자의 논술시험 점수의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했습니다. 95면은 1.96을 사용하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의 값이 2.8 이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2 곱하기
1.96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표본의 크기를 구하고 있나? 시그마는 10이고요. 네. 이게 2.8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얘 약분했더니 1.4? 네. 이거는 1.4의 제곱이냐? 네. 네. 약분했더니 1.4? 그럼 1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n값이? 네. 196인가? 네. 따라 최소값은 196이 답이네요. 자, 한 고비만 넘어서니까 문제 레벨이 쉬워졌습니다. 그죠? 공식만 외우면 숫자를 대입하면 됩니다. 찌직! 지퍼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뭐 닿는 소리냐? 필통 닿는 소리냐? 저 아무것도 안 해서 뭐 찌직 소리 나는데? 너야? 아니요. 자, 숙제는 다음 시간 확률과 통계 끝내오는 게 숙제입니다.